탱크 잡는 장갑차 센타우로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무지막지한 화력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의 장갑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탈리아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과 연합을 맺은 추축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스스로 개발한 무기들을 이용해 전쟁을 치렀죠. 이탈리아는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산업시설이 황폐화되어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장갑 차량들 위주로 군을 운용했죠. 유럽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존심인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술력도 충분히 좋은데 굳이 미국 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자국산 장갑 차량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반도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궤도형 장갑 차량보다 차륜형 장갑 차량을 선호했습니다. 빠르게 병력을 수송하여 전선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탈리아의 도로 대부분이 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차륜형 장갑차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타입 6616, 타입 6614와 같은 여러가지 차륜형 장갑차가 있었지만 병력 수송 말고도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장갑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험지에서도 충분히 잘 달릴 수 있으면서 굉장히 기동성도 좋고 중간에 적 전차를 마주친다 하더라도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의 장갑차를 원했습니다. 당시는 냉전시대였고 언제 소련의 기갑 전력이 물밀듯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차와 싸울 수 있는 화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후방 지역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역할도 맡아야 했습니다. 1982년 이베코 피아트를 개발업체로 선정했고 이 회사는 4년이 흐른 1986년에 105mm 주포를 단 바퀴 8개짜리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4대의 시제 차량을 생산해 이탈리아 육군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은 이런 변태스러운 혼종 장갑차에 충분히 만족했고 양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장갑차의 이름은 B1 센타우로라고 불렸습니다. B1 센타우로는 전장이 7.4m였는데 주포 길이까지 더한다면 8.52m나 되었습니다. 차량에는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105mm 주포를 사용하며 40발의 탄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정의 7.62mm 기관총이 부무장으로 있었죠.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주유 없이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B1 센타우로는 정말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센타우로는 정찰 장갑 차량이자 화력 지원 장갑 차량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주행 능력을 보유한 동시에 105mm 주포를 이용한 엄청난 화력도 겸비하고 있죠. 만일 적 전차를 만난다면 주포로 한 대 때리고 잽싸게 튀어버리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5mm 주포 정도면 웬만한 전차 측면 장갑을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탑에는 14발의 탄약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 유사시에 탄약고를 비워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의 수송 병력을 싣고 14발의 포탄만을 들고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장갑차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탄약실과 엔진실, 그리고 승무원실을 모두 분리해두었습니다. 또한 장갑도 여타 장갑차에 비해 강력합니다. 전면 장갑은 방탄판을 덧댄다면 30mm 기관포를 막을 수 있고 측면과 후면 장갑은 14.5mm 기관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용 반응 장갑을 덧대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대전차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차에 비해 방어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죠. 주행하거나 적이 있는지 확인할 때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확인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조종수 앞에 3개의 잠만경이 설치되어 바깥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을 확인했다면 적에게 조준 및 발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한 연령상 조준기, 거리 측정기 등이 있으며 360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조준기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부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5m 정도 되는 강을 건널 수 있고 방사능, 생화학 무기에 대한 기본 방어는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는 B1 센타우로에 충분히 만족했고 B1을 개량한 B2 센타우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B2는 B1에 비해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는데 먼저 방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뢰를 밟았을 때 보다 안전하기 위해 하단을 V자로 처리해 충격이 분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감시 체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기존 3개의 잠만경을 대신해 7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방, 후방, 측면을 비롯해 360도를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잠만경은 밤에 보기 힘들었지만 총 4개의 야간 카메라가 있어 밤에도 적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도 도입되어 10km나 떨어져 있는 적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와 항속 거리도 개선되었는데요. 시속 100km였던 B1과 달리 시속 108km로 소폭 상승했으며 항속 거리는 600km에서 800km까지 증가했습니다. 사실 미국에도 센타우로와 비슷한 장갑차가 있는데요. 바로 스트라이커 MGS 장갑차입니다. 똑같이 커다란 주포가 장착된 장갑차인데 미국이 2000년에 이탈리아로부터 센타우로 장갑차 16대를 임차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센타우로의 가격은 한 대에 약 22억 원이며 현대까지 500대가 넘는 양이 생산되어 배치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북으로 긴 지형과 소련의 기갑 전력 때문에 탄생한 혼종 장갑차였죠. 이렇게 이탈리아의 탱크 잡는 장갑차 센타우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